소주를 만들 때 보통 쌀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분표에는 쌀은커녕 보리나 찹쌀 같은 곡식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주정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에요. 과연 소주는 무엇으로 만들고 버블티는 왜 갑자기 소주와 비교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술지비들. 술에 대한 모든 지식, 술지식TV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초록병 소주와 버블티는 사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힘든 일을 끝내고 친한 사람과 함께 삼겹살을 먹다 보면 초록병 소주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초록병 소주만큼이나 우리가 즐겨 마시는 버블티의 쫀득쫀득한 버블은 식감과 맛이 좋아 인기가 많죠? 자, 그래서 오늘은 초록병 소주와 버블티 이 두 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근처 카페에 가면 음료에 버블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아예 버블티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도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이 버블은 바로 카사바라고 하는 열대 작물의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작물인데 작물 그 자체로는 잘 볼 수 없고 대신에 요즘 당뇨 간식 또는 다이어트 간식이라고 하는 카사바 칩이 시중에 종종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반려묘를 키우는 집에서 탈취를 위해 고양이 배변용 모래로 벤토나이트와 함께 카사바로 만든 모래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카사바는 남아메리카 열대 지역에 자라던 구황 작물인데 이 지역 원주민들은 이 작물을 만디오카라고 부르며 식량처럼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교류가 생긴 이후에 유럽으로 카사바가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이 카사바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상인들을 통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로 전해진 뒤에 카사바의 높은 생산성과 보존성으로 인해 이 지역 현지인들의 상황과 맞아 주요 작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지금 카사바의 생산량 상위권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사바는 청산가리와 같은 독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유럽인들이 잘 모르고 카사바를 그대로 먹었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카사바를 먹을 때 불에 익혀 독성이 없어진 뒤에 먹거나 아니면 잘게 빵은 다음 물에 계속 씻어내며 독성을 제거해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카사바를 물에 씻어낸 뒤 가라앉은 건더기를 건져서 말리면 카사바 전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타피오카입니다. 그리고 이 전분에 물을 첨가하여 뭉치게 한 다음 열을 가하면 둥글둥글 탱글탱글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음료에 넣어 먹는 버블, 바로 타피오카 펄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즐겨 마시는 버블티에 타피오카라는 카사바의 전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블티가 초록병 소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초록병 소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스피릿이에요.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소비된 소주는 82만 5,848kl, 병으로 환산하면 약 22억 9,400만 병이 소비되었습니다. 이 초록병 소주의 원료를 보면 주정, 정제수, 그리고 각종 감미료가 들어있어요. 이 재료 중 주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록병 소주는 희석식 소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순도 95% 이상의 주정, 즉 에틸알코올에다가 물을 섞어 알코올을 희석해서 도수를 맞춰내는 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은 소주 제조회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소주 회사에서 주정을 직접 생산하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주를 만들 때 본인 회사에서 만든 주정을 바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정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의 에탄올이나 서영 주정, 진로, 발효와 같은 전국의 주정을 만드는 업체들이 주정을 생산하고 이 주정을 대한주정 판매라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주정 판매에서 소주 제조회사에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다시 판매합니다. 그래서 소주 제조회사에서는 이렇게 공급받은 주정에 물을 타서 16도에서 21도 정도로 도수를 낮추고 알코올 특유의 맛과 향을 잡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자일리톨, 스테비오사이드 등의 감미료를 첨가해서 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전국의 다양한 주정 생산 업체에서 주정을 만들 때 모두 같은 재료를 사용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주정이 모두 같은 맛과 향을 낼까요? 이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양한 주정 생산 업체에서 주정을 만들 때 모두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만든 주정 또한 거의 같은 맛과 향이 납니다. 희석식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을 만들 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원료인 곡물이나 작물을 잘게 분쇄한 뒤에 90도 이상의 증기를 이용해서 분쇄한 원료를 찌는 증자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찐 원료에 당화 효소와 물을 섞어 전분을 포도당으로 만든 뒤에 효모를 이용해 당분을 발효시켜 도수 약 10%의 알코올을 얻습니다. 그 후에 증류라는 과정을 통해 고도수의 알코올을 얻는데 증류를 하게 되면 발효된 술에서 끓는 점이 낮은 알코올만 먼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증류를 계속하면 할수록 술 원료의 느낌은 없어지고 거의 알코올의 특징만 남게 됩니다. 희석식 소주를 만들 때 연속 증류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60m 이상의 높이가 높은 대형 증류탑에서 약 124회의 연속적인 증류를 하기 때문에 알코올의 고유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느낌이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정 생산 업체에서 만든 주정이 거의 같은 맛과 향이 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주를 만들 때 보통 쌀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안동 소주나 화요와 같은 증류식 소주는 쌀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석식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을 만드는 재료는 정부에서 매년 그 해에 에탄올을 가장 저렴하게 뽑아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직접 주정 생산 업체에 배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식 소주는 매년 원료가 바뀔 수 있죠. 성분표에서는 그저 주정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주정의 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입산 카사바입니다. 카사바가 다른 작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주로 카사바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즐겨 마시는 버블티와 초록병 소주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시겠죠? 타피오카라는 열대 작물, 카사바의 전분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술에 관한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술 문화를 위한 술지식 TV였습니다. 안녕!